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무협소설에서 주인공이 강력한 무공을 지닌 고수들인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좌백의 대도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주인공 대도호는 하급 무사이자 낭인으로 뛰어난 무공도 없고 특별한 기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불합리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대도호에게 무공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아끼는 건 손가락 5개를 겹친 폭과 2자 넘는 길이의 기형도 뿐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설정 때문에 대도호는 좌백의 첫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협소설의 틀을 깬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강호동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급무사이자 낭인에 불과한 대도호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백은 신무협 전성기 시절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아내 진산과 더불어 독특한 주인공 설정, 깊이 있는 인물 묘사,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작가입니다. 좌백은 대도호를 시작으로 1년의 작품을 통해 기존 무협들과는 다른 시도를 꾸준히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형에서 벗어난 주인공 설정으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좌백 작품의 이와 같은 특징은 아마도 그가 철학을 전공한 게 이유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대도호의 배경은 중국 감숙성입니다. 중원과 남만까지 종행하는 다른 무협들과 달리 무대는 제한됩니다. 이 지역을 주관하는 철기맹과 구륜교 두 세력이 각자의 운명을 걸고 대립하는 가운데 철기맹에 합류한 대도호가 우여곡절을 거쳐 그 중심에 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한 무리로 뭉쳐서 사건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원톱 주인공 대도호는 사생아이고 무공도 보잘것없는 낭인입니다. 무공은 바닥인데 늘 선봉에 서야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덕분인지 더 강한 적들마저 해치우는 인물로 유명해집니다. 대도호는 철기맹 흑기당의 풍자조 조장이 됩니다. 흑기당은 구륜교와의 거듭된 전투에서 몰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며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대도호를 따른 흑풍조원들만 피해를 입지 않고 적과 아곤들 사이에서 유명해집니다. 조원들 중에서도 조연급들은 농림맹과 종남파 고수들과의 전투에서 조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조원들은 결사대가 되어 무조건적으로 대도호의 지시를 받습니다. 노대는 흑풍조원 중에서 가장 신비한 캐릭터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저 노대로 통합니다. 전음을 펼칠 정도로 고강한 무공의 소유자지만 일부러 실력을 감춥니다. 그가 가진 의학, 지리, 무공 등의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짐작할 때 명문정파의 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봉옥의 멘토이기도 하며 흑풍조가 구륜교의 추적을 피해 사막을 헤맬 때 조원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가 철기맹에 들어온 이유는 사랑하던 사람을 죽인 원수를 찾기 위해서인데 3권에서 원흉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복수에 성공합니다. 매봉옥은 본래 응취산장이라는 유력 문파의 후계자였지만 피를 무서워하고 겁이 많아서 가출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홍한자라고 불릴 정도로 심약했지만 대도호와 함께 다니면서 무사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봉옥이 유명해지면서 그의 조부가 찾아와 가문에 복귀하길 지시하지만 명문가 후손보다 흑풍조원의 삶을 선택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안소는 철기맹 흑기당주로 원래 대도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기형적으로 팔이 긴 독특한 체형이며 싸울 때는 잔혹하기 그지없어 인간백정으로 불립니다. 운기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상남자입니다. 흑기당이 전멸한 후에는
직속부하였던 대도호를 조장으로 섬기면서 동행합니다. 운기주는 철기맹의 2대 맹주입니다. 급사한 형의 능력에 못 미치는 자신을 자책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맹을 돌보지 않고 허송세월합니다.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싸우다 죽고자 하지만 여동생인 운기려가 대신 죽어준 덕분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원수였던 독고청청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독고청청은 구륜교의 소교주입니다. 포로를 고문하고 죽이는 게 취미인 악녀였습니다. 대도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포로로 잡았을 때는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죠. 이때 지하 독방에 갇힌 대도는 진짜 구륜교주이자 독고청청의 아버지인 독고홍을 만나 내공을 전수받습니다. 가짜 독고홍에게 폭행을 당할 위기를 넘긴 후 신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구륜교를 떠나 풍조에 합류하여 군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기준의 아내가 되어서는 과거를 참여하고 새 인생을 사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형년소천은 자타가 인정하는 풍조의 최강자로 천외제일신마라고 불릴 정도의 고수입니다. 생목인으로 여동생과 노예로 팔려가던 중에 서천노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걸 극도로 싫어하고 적수가 없음을 한탄하며 살다가 대도와 대결한 후에는 투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겼음에도 졌다고 인정합니다. 지루한 생활을 끝내기 위해 대도 일행에 끼어서 중원행에 참여하고 여동생을 대도의 아내로 내줍니다. 대도 일행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놀라운 암살 기술로 강적들을 제거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대도와 풍조는 구륜교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지만 철기맹내의 내분과 적의 오월한 전력에 맞서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도와 풍조는 쿠데타를 노리는 철기맹 고위직들의 함정에 빠져 몰살 위기를 간신히 헤쳐나옵니다. 철기맹과 구륜교의 추적을 피해 사막으로 향했다가 형년소천과 독고청청이 합류한 이후에는 기습공격으로 반격에 성공하지만 종남파와의 대결을 앞두고 비교 불가의 전력차 때문에 고민합니다. 종남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구대문파 중 무당파가 흑풍조의 지지 기반을 자처하면서 흑풍조와 종남파의 대결은 세력 대 세력이 아니라 소수 정예 간의 맞대결로 성격이 바뀝니다. 비열한 종남파 장문인은 약속을 어기고 200명의 문인들을 시켜 야습을 감행하여 흑풍조들은 몰살 위기에 놓입니다. 이때 종남파 장로가 장문인의 명령을 중지시키고 흑풍조가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대도호가 종남파 본진을 기습함으로써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작품은 하급무사와 낭인들로 상징되는 소외된 자들의 삶과 저항이 주제입니다. 대도와 풍조원들은 초기에는 상급자들의 지시대로 명령을 이행하는 하급무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목표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따르는 대도를 보면서 흑풍조원들은 점차 스스로의 의지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무림통일이나 무림을 악에서 구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무협들의 클리셰를 지향하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웅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신념을 따라 고수들과의 대결도 불사하는 대도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삶에 얽매인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공감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책을 덮고 나면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대도호가 자신을 소개하는 첫 장입니다. 사생활하고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죠. 당대의 무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등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도호가 구륜교에게 쫓겨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구륜교 본진으로 치고 들어가서 기사회생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빠를 대신해 죽은 운기려와 대도호가 영혼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도호가 비록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도호와 형년소천의 대결 장면입니다. 상대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투지만으로 대결해서 형년소천의 인정을 받는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흑풍조원들이 종남파로 쳐들어가서 정면 대결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부분 낭인들인 흑풍조가 종남파를 공격한다니 기발한 발상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장면들은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좌백의 문체로 더욱 효과적으로 완성됩니다.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생동감 넘치는 대사와 상황 묘사가 돋보이며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낸 상황과 사건들은 독자들의 몰입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대도호가 출간된 1990년대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연장이자 IMF가 터진 시기였습니다. 가진 자의 터무니없는 횡포와 갑질, 빈부의 격차로 한국 사회에 내재된 모순이 골마 터진 시기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좌백의 무협은 당시 소외된 계층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대도호의 활약은 독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좌백의 작품이 무협 이상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호는 10대 후반부터 40, 50대 장년층까지 세대차를 느끼지 않고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무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과 달리 가진 게 없는 젊은 독자들은 오히려 대도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도호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큰 용기와 결단력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좌백이 대도호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작품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큰 결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공실력이 거기서 거기인 대도호와 흑풍조원들이 농림맹을 비롯한 세외 고수들과 종남파 장문을 비롯한 정파 고수들을 정면대결에서 이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독이나 암기를 써서 기습하거나 암습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격한다고 알려주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겹치거나 당사자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수긍하다가 여러 장면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싶더군요. 물론 이러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 결과를 무시하면 결국 다른 무협들처럼 기연이나 고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좌백도 아마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개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련소천을 등장시킨 거라 추측을 합니다. 고착화된 장르 규범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을 읽은 무협 독자들의 열렬한 댓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